모든 길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멀리 갈수록 길은 더 험난해지고 예측을 벗어나지만 그 순간들은 더 오래 기억되고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들을 발견하기 위해선 최적의 머신이 필요합니다. 강력함과 견고함을 갖춘 탁월한 머신 올류 소렌토를 소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SUV가 아니라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입니다. 새봄 새희망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늘어나는 백신 접종 인구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률 급감에 힘입어 가주 경제가 오는 6월 15일에는 전면 오픈될 전망입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가 오늘부터 16세 이상의 주민들을 백신 접종 대상자에 포함시켰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학교가 새로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교실보다는 팀 운동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모든 성인은 오는 19일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 자격을 얻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국민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 증명서 소지를 요구하는 시스템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아시안을 향한 증오 폭력 범죄가 급증하자 불안을 느낀 한인들이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호신용품을 많이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에서 아시아계를 겨냥한 증오 공격이 대부분 경찰에 자주 체포되고 정신적 문제가 있는 노숙자들의 소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어 교육 관련 단체들이 정규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AP의 한국어 과목을 개설하라고 요구하는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하버드대 등 15개 로스쿨에 재학 중인 아시아계 학생들이 일본 총리의 방미에 앞서 백악관의 위안부 문제 관여를 촉구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역점 국정의제인 초대형 인프라 투자 예산을 공화당의 협조 없이도 자력으로 의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카드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숨지게 한 전 경찰관 데릭 쇼빈에 대한 재판에서 그와 같이 일했던 경찰 동료들이 나와 당시 목 누르기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전날 사상 최고치 경신에 따른 고점 부담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맑겠습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75도, 밤 최저 기온 55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호입니다. 2021년 4월 6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늘어나는 백신 접종 인구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률 급감에 힘입어 캘리포니아주 경제가 오는 6월 15일에는 전면 오픈될 전망입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경제가 약 2개월 후에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전면 오픈될 전망입니다. 6일 개빈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 주 경제를 오는 6월 15일에 전면 오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 코로나 백신량이 가주 내 성인들을 모두 접종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확보되고 코로나 환자 입원율이 계속해서 낮은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입니다. 주지사는 현재 백신 공급이 늘어나는 데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률이 계속해서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어 계획대로 6월 중순에는 가주 내 비즈니스가 전면 오픈될 것으로 자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대로 되면 그동안 카운티별로 퍼플과 레드, 오렌지, 옐로우 단계로 구분해 비즈니스 영업 규제를 지역별로 완화했던 티어 시스템은 사라지게 되고 가주 전체가 동시에 코로나 팬데믹 이전처럼 모든 비즈니스 섹터가 정상 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마크 갈리 가주 보건국장은 업소들이 직업환경안전청의 기준을 충족하고 상식 수준의 위생수칙을 따르면서 정상 영업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컨벤션이나 대규모 실내 행사는 코로나 테스트 의무화 조건이나 백신 접종 완료 조건만 충족하면 모두 허용되게 됩니다. 주지사는 또 오는 6월 중순까지는 K-12 학생들과 커뮤니티 칼리지, 고등교육기관들이 대면 수업을 재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당분간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주지사는 밝혔습니다.
주경제 전면 오픈 일자를 6월 15일로 정한 이유는 가준의 16세 이상 주민들이 백신 접종 대상에 포함된 후 2달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 대상자로 포함된 후 백신 접종 예약을 잡기까지 최소 2, 3주 정도 시일을 주고 이들이 2차 백신 접종까지 완료한 시점을 감안했다고 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윤호입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가 오늘부터 16세 이상의 주민들을 백신 접종 대상자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가주 정부가 오는 15일부터 16세 이상 주민들을 백신 접종 대상자에 포함시킨 것과 비교하면 열흘 정도 앞당겨진 것입니다. 카운티 보건당국 측은 오늘부터 리버사이드 카운티 당국이 운영하는 4군데 접종소에서 해당 주민들의 백신 접종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접종소는 부에몬트 시내 알버트 샌리 시니어 레크레이션 센터, 매니피 시내 헤리티지 고등학교, 그리고 헤메 시내 타퀘즈 고등학교와 모레노 밸리 몰입니다. 16세와 17세의 경우 화이자사의 백신 접종을 받기 위해서는 보호자를 대동해야 합니다. 하버드대 등 15개 로스쿨에 재학 중인 아시아계 학생들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방미에 앞서 백악관의 위안부 문제 관여를 촉구했습니다. 한국계뿐 아니라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들이 반인권, 여성범죄인 위안부 문제 해결을 백악관에 공개 요구함에 따라 인권을 우선 가치로 두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하버드대 아시아 태평양 법대 학생회는 오늘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를 제기해달라는 요청이 담긴 서한을 백악관에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컬럼비아와 스탠퍼드, 예일 등 14개 대학의 아시아 태평양 법대 학생회가 함께한 이 서한에서 학생들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스가 총리에게 위안부 피해자를 향해 완전하고 분명하게 사과하도록 권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미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가 안건이 돼야 할 이유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과 정의가 실종된 문제 봉합 시도는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인 한국과 일본 사이의 불신만 깊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안부 문제가 피해자 중심적으로 완전히 해결돼야 한미일 3국의 관계가 발전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아시아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한일의 관계 복원이 시급하고 이를 위해선 위안부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국무부도 최근 한국과 일본의 역사 문제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를 권장하면서 한미일 3자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은 서한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도 제시했습니다. 미국 내 한국어 교육 관련 단체들이 정규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대학 조기 이수과정 AP에 한국어 과목을 개설하라고 요구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국어진흥재단을 비롯해 한국어교사협의회, 미주한국학교 총연합회, 한미교육재단, LA한인회, LA한국교육원, 북미한국어교육학회, 재미한국학교연합회, 미주한국어재단 등입니다. 이들 단체는 5일 한국어 과목 개설 지지 캠페인을 시작했고 7일 현재 11,000여 명이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AP 한국어 과목 개설을 원하는 희망자가 많다는 것은 고급 한국어 과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들 단체는 캠페인 결과를 대학 입학시험위원회에 알릴 계획입니다. 한인 커뮤니티와 학생들이 느끼고 있는 AP 한국어의 필요성과 공감대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단체들은 또 한인 출신 연방의원과 주의원 등 주류 정치인들에게 AP 한국어 과목 개설에 도움을 요청하는 서한도 발송할 예정입니다. 10년마다 행해지는 인구 센서스 결과에 따라 LA시 의회의 선거구 구획을 재조정하는 작업이 오는 8월부터 본격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한인타운을 하나의 선거구로 묶이도록 하기 위한 타운 선거구 단일화 노력도 본격화돼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한인 비영리 단체들을 중심으로 지난달 태스크포스가 결성돼 LA시 의회 선거구 재조정위원회와 시 당국에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를 위한 플랜을 제시해야 하지만 현재 한인 태스크포스 내부에서도 단체들 사이에 한인타운 단일화를 요구할 때 경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에 대한 이견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하루빨리 대오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한인타운 선거구 재조정은 한인타운 주민 및 한인들의 이익과 한인 정치적 신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만큼 한인 및 지역 단체들도 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LA 한인회,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한인가정상담소, 민족학교, 남가주 한인변호사협회, 페이스, 가시센터, LA 정의진흥협회, 아태 여성보호센터 등의 대표들이 코리아타운 선거구 단일화 추진 태스크포스를 결성한 상황입니다. 태스크포스는 LA시 의회 선거구 재조정위원회 위원들을 온라인 화상회의로 만나 한인타운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고 선거구 통합 및 단일화에 필요한 필요성과 이를 요구하는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며 선거구 재조정에 대한 준비를 해나갈 예정인데 현재 센서스 발표가 늦어지는 것 외에 또 다른 주요 이슈가 바로 한인타운의 경계 규정이라고 태스크포스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같은 선거구에 포함될 LA 한인타운 지역으로 봐야 하는지를 정확히 규정해 위원회에 요구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태스크포스 내부에서도 갈리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LA시 한인타운 주민의회, 구글과 같은 검색 사이트, LA타임스와 같은 주류 언론 등에서도 LA 한인타운 경계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태스크포스는 이에 대한 커뮤니티 의견 수렴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관계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LA시 선거구 재조정을 위한 절차는 오는 8월부터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LA시 의회 선거구 재조정위원회는 오는 8월 2일부터 LA 새로운 선거구 지도 초안 작성을 시작으로 선거구 재조정에 본격 돌입할 예정입니다. 라스베가스 섀도우 크릭에서 열리는 뱅크 오브 호프 LPGA 매치 플레이의 타이틀 스폰서를 맡고 있는 뱅크 오브 호프가 4월 5일부터 4월 18일 그리고 4월 19일부터 5월 2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뱅크 오브 호프 LPGA 매치 플레이에 관람할 수 있는 온라인 추첨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두 차례에 걸쳐 총 38명의 당첨자를 뽑는 이번 경품 행사에서 1등 2명에게는 귀빈 전용 관람석인 스카이박스 티켓 2매와 팍 MGM 1박 무료 숙박권이 주어지며 2등 3명에게는 2등 3명에게는 세계 최고의 여성 골퍼들의 경기를 매홀 직접 따라가며 관람할 수 있는 인사이드 로프 티켓 2매와 팍 MGM 1박 무료 숙박권이 주어집니다. 3등 33명에게는 특별 초청 입장권 2매가 제공됩니다. 이번 대회는 초청 입장권 소지자만 관람이 가능합니다. 응모는 뱅크 오브 호프 웹사이트 메인 페이지 www.bankofhope.com에서 LPGA 매치 플레이 경품 행사를 클릭해 이름과 연락처, 거주지만 입력해 제출하면 됩니다. 어제 몬트레이 팍 내 레스토랑에서 2명의 아시안 주민들이 총격에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어제 오후 6시 30분 500블락 웨스트 갈비 애비뉴에서 총격 사건 신고를 접수해 현장에서 아시안 남성 주민 1명과 여성 주민 1명이 상체에 여러 번의 총상을 입은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2명의 피해자들은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신원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건 현장에 있던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용의자는 30대 후반 또는 40대 초반의 아시안 남성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셰리프국 측은 용의자가 피해자들을 잘 알고 있어 이들을 겨냥했다고 판단해 아시안 인종 증오 범죄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남가주를 비롯한 미 전역에서 아시안을 향한 증오 폭력 범죄가 급증하자 불안을 느낀 한인들이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호루라기와 호신용품인 페퍼스프레이 등을 많이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오범죄 대처 캠페인의 일환으로 LA 한인타운 내 H마트 마당몰점과 시티센터점 그리고 웨스턴 갤러리아 마켓 등에서 증오범죄 대처법 책자와 함께 호루라기를 배포하고 있는 LA 한인회는 호루라기를 찾는 한인들이 매우 많다고 전했습니다. 한인회 측은 처음 준비한 1000개의 호루라기 물량이 모두 소진돼 현재 1000개를 추가 주문했다며 갑자기 범죄자의 공격을 당했을 때 위험과 피해를 알리기 위한 호루라기 구입과 관련해 노인단체들에서 문의도 들어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범죄 피해 상황에 대비한 호신용으로 페퍼스프레이를 구입하는 한인들도 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LA 시각으로 5시 16분입니다. 화요일 5시대 퇴근길 교통 상황입니다. 605번 놀스 방향 현재 파이어스톤 블루버드 구간부터 105번 이스트와 교차 지점 12에서 15마일대로 부분 정체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 605번 사우스 방향 슬라우슨 애비뉴부터 베벌리 블루버드까지 20에서 23마일대로 서행되고 있습니다.
710번 사우스 방향 오늘 워싱턴 블루버드부터 19마일대로 정체 시작되고 있습니다. 60번 웨스트와 교차 지점까지 7마일에서 19마일대로 평소보다 정체 심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5번 사우스 방향 슬라우슨 애비뉴부터 19마일대로 정체 시작되고 있습니다. 10번 웨스트와 교차 지점까지 8에서 19마일대로 정체 현상 보이고 있고요. 2번 사우스와 교차 지점부터 로스펠리스 블루버드 구간도 19마일대로 부분적으로 서행되고 있습니다. 반대 5번 놀스 방향 110번 놀스와 교차 지점부터 7가 스트릿과 교차 지점까지 12에서 20마일대로 부분 정체 현상 보입니다. 605번 놀스와 교차 지점부터 파이오니아 블루보드 바로 전 구간 16에서 18마일대로 정체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토렌스 지역 지나는 110번 사우스 방향입니다. 버논 애비뉴부터 10마일대로 정체 심한 상태입니다. 101번 사우스와 교차 지점까지 9마일에서 15마일대로 거북이 운행 중입니다. 반대 110번 놀스 방향 101번 놀스와 교차 지점부터 14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킹 블루버드와 교차되는 지점까지 10마일에서 21마일대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10번 이스트 방향 인디안 힐 블루버드 구간에서 조금 전 차량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이 구간 지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어린이를 비롯해 청소년들의 코로나 감염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은 변이 바이러스 때문이며 교실 수업보다는 방과 후 스포츠 활동이 확산의 원인이라고 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한편 한 대학은 가을 학기 전 모든 학생에게 백신 접종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최근 미국의 학교에서 코로나 감염 사례가 늘어나는 이유는 스포츠 활동이 원인이라고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밝혔습니다. What we're finding out that it's the team sports where kids are getting together, obviously many without masks that are driving it rather than in the classroom spread.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도 청소년 스포츠와 방과 후 활동이 확산의 원인이며 제한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CDC는 학교에 코로나 감염 사례가 빠르게 늘어나는 더 근본적인 이유는 변이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We know that these increases are due in part to more highly transmissible variants. 특히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에 덜 취약했던 어린이들도 감염이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미 ABC 방송은 미네소타주의 경우 740개 학교에서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보고됐고 미시간주의 경우 학교 내 감염 사례가 일주일 만에 1,850여 건에서 2,170여 건으로 17%가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It infects kids very readily. These kids now are really major challenges in terms of how they transmit. 이와 관련해 미 콜로라도주의 한 대학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학생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를 결정했습니다. 가을 학기부터 캠퍼스에서 수업을 들으려는 모든 학생은 백신을 맞았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Students would submit proof of vaccine, the vaccine card, or some other kind of proof that they had been vaccinated to be eligible to be in classes. 학교 측은 학생들이 꼭 맞아야 할 백신 리스트에 코로나 백신을 추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다음 달 말까지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의 최소한 1차 접종을 마칠 것이라면서 속도감 있는 백신 접종 의지를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관련 연설에서 오는 19일부터 미국의 모든 성인이 백신 접종 자격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초 5월 1일 목표에서 달성 시기를 2주가량 앞당긴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더는 혼란스러운 규칙이나 제한은 없다며 19일까지는 백신을 맞기 위해 줄을 설 자격이 주어질 것이라고 한 뒤 5월 말까지 대부분 성인이 최소 1차 접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AP는 접종 자격의 의미에 대해 이때까지 실제 주사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접종을 위한 예약 날짜를 잡을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월 20일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100일 때까지 이렇게 접종을 약속했지만 접종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 목표치를 2억 회로 상향 조정한 상태입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성인 기준으로 40% 이상이 최소 1회 접종을 끝냈고 4분의 1가량은 2차 접종까지 끝냈습니다. 또 65세 이상의 75%는 1회 접종, 55%는 2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팬데믹 이후 가장 많은 55%의 미국인이 지난주 가족과 친구를 만났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악시오스는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와 함께 벌인 설문조사 결과에 이같이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응답자의 45%는 지난주 외식을 하러 나갔다고 답했고 37%는 공원이나 해변, 시류의 공간을 방문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상활동의 위험도는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5%의 응답자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의 위험성이 중간 정도 또는 크다고 답했는데 이는 작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비율입니다. 또 스포츠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위험하다고 여기는 응답자의 비율은 작년 9월에 79%에서 이번에 69%로 낮아졌습니다. 3분의 2가 넘는 71%가 항공기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여행을 위험하다고 봤지만 이는 2월에 80%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또 37%는 이런 활동이 큰 위험이라고 답했지만 지난해 4월에 73%보다는 크게 낮아졌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는 일이 중간 정도 또는 큰 위험이라고 느낀다는 응답자는 37%였지만 이 역시 작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였습니다. 악시오스는 봄이 되자 점점 더 적은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대한 위협으로 여기게 되면서 미국인들이 친구, 가족들과 만나고 집 밖으로 나가는 일이 급증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매체는 또 응답자의 거의 절반이 백신을 맞았고 사실상 모든 사람이 백신을 맞은 주변 사람을 안다고 답해 이로 인해 팬데믹을 둘러싼 우려가 낮아졌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국민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 증명서 소지를 요구하는 시스템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백악관이 오늘 밝혔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지금도 앞으로도 미국인이 백신 접종 증명서를 지참하도록 요구하는 시스템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연방 백신 접종 데이터베이스는 없으며 모든 사람이 단일 백신 접종 증명서를 취득하도록 요구하는 연방 명령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백신 접종 상태를 검증하려는 시도는 경기장, 극장처럼 대규모 군중과 관련된 행사를 안전하게 재개하는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민간 부문이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안에서 연방정부의 역할은 이러한 시스템이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연방정부로부터 미국인의 사생활과 권리는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젠사키 대변인은 또 백신 접종 증명과 관련해 궁금증 해소를 위해 사생활, 보안, 차별 우려 등에 초점을 맞춘 문답집 형태의 지침을 백악관이 곧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아시아계를 겨냥한 증오 공격이 대부분 경찰에 자주 체포되고 정신적 문제가 있는 노숙자들의 소행이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3월 마지막 2주일간 아시아계 뉴욕 시민을 공격한 혐의로 체포된 7명 중 최소 5명은 과거 경찰의 정서장애 판단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서장애란 정신의학적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을 가리키는 경찰 용어입니다. 나머지 2명도 정신병 징후를 보였다고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뉴욕시 브루클린에서 아시아계 부부를 괴롭히다가 이를 말리려던 중국계 버스 기사에게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로 체포된 도노번 로슨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흑인 청년인 로슨은 정신병을 앓는 노숙자로 당시 경찰에 붙잡힌 게 33번째 체포였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맨해튼에서 반아시아 폭력 반대 집회에 참가하던 중국계 여성을 때리고 피켓을 부순 히스패닉 청년인 에릭 데올리베이라도 최소 12번 체포된 이력이 있고 13차례 정서장애 문제가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맨해튼 한복판에서 60대 아시아계 여성을 강하게 차고 발로 짓밟는 영상이 공개돼 큰 충격을 안긴 흑인 남성 브랜던 엘리엇도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노숙자입니다. 엘리엇이 2002년 자신의 모친을 살해하기 몇 달 전 경찰에 그의 정신적 문제와 관련한 신고가 들어온 적이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이처럼 정신건강 문제가 있고 이미 여러 번 체포된 노숙자들이 주로 아시아계 증오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면서 뉴욕시의 대응이 더욱 복잡해졌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정신적 문제가 있는 전과자들이 사후 치료와 주거, 직업에 대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다시 거리로 돌아오면서 아시아계 등을 상대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뉴욕시는 일단 아시아계 거주자가 많은 지역에 사복 경찰을 많이 투입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전과자들의 정신건강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의 한인사회가 아시아계 증오범죄에 맞서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뉴욕 한인회는 5일 한인회 사무실에서 지역 한인사회 주요 단체들과 함께 아시아계 증오범죄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자리는 뉴욕 한인회와 뉴욕 한인직능단체협의회, 대뉴욕지구 뉴욕 한인교회협의회, 뉴욕 한인봉사센터 등 주요 단체와 참관인으로 장원삼 뉴욕 총영사도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아시아계 증오범죄 대응을 위한 단체별 활동 상황을
상황을 점검하고 증오범죄에 한 목소리로 결집해 행동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증오범죄와 증오 발언, 인종차별 등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배포하고 아시아계 증오범죄에 대한 장단기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태스크포스는 한인과 흑인 사회 간의 화합 논의를 추진하고 다른 민족과 연대하는 규탄 대회와 침묵행진, 가해자 엄벌 촉구, 미 교과서내 아시아계 역사 게재를 위한 노력, 아시아계 증오범죄 방지 법안 지원 등도 논의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뉴욕시, 뉴욕 경찰과 면담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역점 국정 의제인 초대형 인프라 투자 예산을 공화당의 협조 없이도 자력으로 의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카드를 확보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조 2,5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을 제시했지만 공화당은 개별 예산 항목에 대한 이견과 함께 부채 증가 우려, 증세 반대 등을 이유로 원안대로 처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맥도너 상원 참모처장은 전날 상원이 인프라 예산을 처리하기 위해 이미 시행 중인 2021년 예산안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예산 조정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의 법안은 하원과 상원의 출석 과반 찬성을 각각 얻어야 의회 관문을 통과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속한 민주당은 양원 모두 다수석 지위지만 문제는 공화당이 상원에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 처리를 막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표결로 들어가려 할 경우 상원 의원 100명 중 60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민주당 의석은 50석이어서 10명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이 필리버스터에 구애받지 않고 60명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과반 찬성만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절차가 예산 조정입니다. 미국은 지출, 수입과 관련한 법안은 매년 한 건씩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해 필리버스터를 우회할 길을 열어뒀습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경기 부양안을 처리할 때도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히자 예산 조정을 통해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변수는 있습니다. 조 맨친 민주당 상원 의원이 재원 조달을 위해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인상하는 계획에 반대하며 25%로의 상향 조정을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민주당은 상원에서 공화당과 50대 50 동률이고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 보트를 동원해야 겨우 과반이 됩니다. 이 맨친 의원이 반대한다면 예산 조정을 활용해도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으로선 맨친 의원 설득이 과제로 대두된 셈입니다. 미국이 조만간 내놓게 될 대북 정책의 초점은 북한의 위협 최소화에 맞춰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도쿄올림픽에 참가하지 않는 건 코로나19에 대한 엄중한 대응 차원일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 방침에 대한 미국 대응의 한계선, 즉 레드라인과 관련한 KBS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So President Biden said that the U.S. will respond accordingly. So my question is, what is U.S. red line on that? Of course, North Korea is a common threat to all three of us. 대신 최근 개최됐던 한미일 안보수장들 간 회동 결과를 토대로 대북 정책을 가다듬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조만간 공개될 대북 정책의 초점은 미국과 동맹들에 대한 위협 최소화에 맞춰져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focus on reducing the threat to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to our partners. 미 국무부는 또 북한이 도쿄올림픽 불참을 발표한 데 대해선 코로나19에 대한 엄중한 대응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습니다. 추가 해석을 내놓지 않은 건 한국 정부가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대북 대화 가능성을 타진했던 상황을 감안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이 대북 정책 입안 과정에 삼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대화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한국 정부의 입장이 어떤 식으로 반영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한 현역 군인이 총격을 가해 2명에게 중상을 입히고 군 기지로 도주하다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P에 따르면 해군 의무병이 메릴랜드주 리버사이드 파크에 있는 한 사업장에서 총격을 가해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총격범은 인근 군 기지로 도주했으나 기지 요원의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프레데릭 경찰서장인 제이슨 웰랜도는 총격범이 사업장에 들어갔고 내부 사람들이 도망쳤다며 하지만 총격 장소가 내부인지 외부인지 불명확하다고 말했습니다. 총격범은 범행 후 약 10분간 운전해 인근에 있던 포트 디트릭 기지로 갔고 거기서 총에 맞았다고 랜도 서장은 전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말할 수 있는 것은 총격범이 한 명이라는 것이라며 대중은 더는 위험하지 않으며 모두가 안전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성명에서 해군 의무병이 연루된 현역의 총격 사건으로 해당 군인이 숨졌다고만 밝혔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팬데믹에서 경제가 차차 회복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지만 올여름 대학 졸업 예정자들에게 구직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대학원 진학으로 선회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이은 기자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많이 개선되면서 일자리 회복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지난 1년을 끌어온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해 올해 대학 졸업 예정자들이 구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UCLA에서 글로벌 스터디스를 전공하고 올여름 졸업을 앞둔 한 UCLA 남학생은 지난해에 비해 온라인 재택근무가 활성화되어 일자리가 많아진 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채용 의사를 밝힌 업체는 없었다며 여전히 어려운 구직 상황을 전했습니다. I'm currently applying for jobs at the moment or different internships in the summer, and I do feel lucky given the fact that last year everything was much more. 계속해서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지만 졸업 후 마땅한 직장을 구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해 로스쿨에 지원한 상태입니다. 스템 혹은 비즈니스 전공 학생들의 경우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일자리를 보장받는 경우가 덜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문과 전공 졸업생들의 경우 일자리 증발로 인한 팬데믹 속 스템 혹은 비즈니스 전공 학생들의 경우 코로나 팬데믹 와중에도 일자리를 보장받는 경우가 덜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문과 전공 졸업생들은 일자리 증발로 팬데믹 속 구직에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으로 지난해 대학을 졸업한 한 남학생은 팬데믹 와중에도 워싱턴에 위치한 컨설턴트 회사에 근무하는 등 비인기 전공 졸업자들의 취업난과는 온도차가 많이 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9년에 UCLA를 졸업하고 정부기관에서 일해오던 한 남성은 코로나가 닥치면서 지난해 직장에서 해고를 권유받은 후 USC 대학원에 진학했으며 현재는 대학원에서 공부하며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Actually, I think last year, I've actually been job searching more recently this year, and I think there are actually more jobs available.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 진행되던 시점에 졸업을 한 2020년 졸업생보다는 올해 2021년 졸업생들은 그나마 상황이 나아진 편이지만 여전히 일자리가 제한되어 있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많은 대졸자들이 대학원 진학을 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미주 대졸자들의 구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와중에도 한인 유학생들을 주로 채용하는 미준의 한인 업체들의 경우 여전히 구인난을 호소하는 등 사뭇 다른 풍경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잡코리아 USA에 따르면 유학생들을 주로 채용하는 한인 업체들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팬데믹 속 구인난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잡코리아 USA의 브랜든 리 대표입니다. 네, 지원자 수들이 많이 줄었고요. 확실히 저희가 봤을 때는. 그리고 지원하는 케이스들도 많이 적고, 그다음에 저희가 회사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회사들도 다 대부분이 다 이렇게 사람 찾기가 너무 어렵다. 브랜든 리 대표는 코로나 팬데믹이 터진 후 한인 유학생들의 대다수가 졸업 후 미국에서 일자리를 알아보기보다는 고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많은 한인 유학생들이 졸업 후 고국행을 택하면서 미주의 한인 업체들은 OPT 소지자 혹은 J1 비자를 소지한 한인들을 채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한인 업체들에게는 구인난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이어서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서울과 부산 등 3,400여 개 투표소에서 재보궐선거 본투표가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 투표소를 찾는 유권자들이 많이 보이지 않아서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인데요. 오늘은 휴일이 아닌 만큼 출퇴근 시간대에 많은 분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주 이뤄진 사전투표 때는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비교적 관심이 낮은 재보궐선거임에도 사전투표율만 20.54%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은 21.95%였습니다. 지난 2019년 재보궐선거를 훌쩍 뛰어넘었고 2018년
2018년 동시 지방선거 때보다도 높았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번엔 모두 12명의 후보가 나왔습니다. 대부분 서울 유권자들은 이 가운데 한 명을 뽑으면 됩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강북구 제1선거구에선 서울시 의원 선거가 치러지고요. 영등포구와 송파구 일부 지역에서는 구의원 선거도 있어서 해당 지역분들은 투표지를 2장씩 받게 된다는 점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투표는 저녁 8시까지 진행됩니다. 만일 기다리던 중에 8시가 넘더라도 대기 번호를 받았다면 투표를 마칠 수 있습니다. 또 사전 투표 때와 달리 오늘은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서울에만 투표소가 2,200곳이 넘기 때문에 미리 지정된 투표소를 확인하고 출발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마스크 착용과 사람 간 거리 두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서울과 부산시장을 뽑는 이번 선거는 주요 광역단체장을 선출한다는 의미를 넘어 향후 전국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집권 여당이 승리한다면 내년 대선 때까지의 국정 동력을 어렵사리 확보하게 되지만 야당이 승리한다면 정권 교체 발판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번 4.7 재보궐 서울 부산시장 선거의 결과에 따라 향후 행보에 큰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건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LH 사태 이후 급격히 나빠진 여론 속에서 한 곳이라도 승리한다면 국정 운영의 동력을 어느 정도 확보하게 됩니다. 더 긍정적으로 본다면 선거 국면에서 차가운 민심을 직접 확인한 만큼 승리한다 해도 긴장감을 놓지 않고 내부 혁신의 계기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이 중앙정부, 시의회, 집권여당과 원팀이 되어서 일을 해야 코로나 방역도 잘하고 민생도 더욱 든든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곳 모두 완패한다면 국정 운영 동력을 잃게 되는 것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야당에 비해 대선 주자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던 민주당의 대선 전략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도 있습니다. 또 여권 내 역학관계도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로서는 만약에 지게 되면은 레임덕 같은 걸 걱정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반면 국민의힘이 선전했을 경우 선거 전 전면에 내세웠던 정권 심판론이 제대로 먹혔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 성공으로 중도 표심까지 잡았다는 것이기에 의미는 더 큽니다. 아직 뚜렷한 대선 주자는 없지만 정권 심판론을 다시 꺼내들며 정권 교체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막무가내 정권, 오만불손 정권, 위선 정권을 국민의 힘으로 심판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디 이 투표장에 나가셔서 이 정권의 오만과 위선과 무능을 심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반면 예상에 못 미치는 성과가 나올 경우는 당의 존립까지 걱정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정부 여당에 대한 성난 민심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을 대안으로 보지 않았다는 뜻인 만큼 대선 전망 역시 암울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큰 표든 적게든 패배를 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국민의힘을 통해서 내년 대통령 선거를 승리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자체가 해체되는 수준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한쪽은 큰 힘을 얻고 다른 쪽은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4.7 재보궐 선거 이후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피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강하게 질책하고 나섰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SNS에 피의 사실 공표라는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수사에서 검찰의 피의 사실 공표가 의심된다고 작심 발언을 내놨습니다. 과거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을 재조사할 당시 위법이 있었는지 수사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겨냥해 특정 언론의 피의 사실 공표로 볼 만한 보도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고 경고한 겁니다. 내밀한 내용들이 이렇게 버젓이 특정하게 특정 사건과 관련해서 보도된다는 것은 과연 우리 검찰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인가?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재조사 당시 이규원 검사가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허위 면담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당시 이른바 버닝썬 사태를 덮으려고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을 기획했다는 의혹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최근엔 대통령 보고자료 허위 작성 의혹까지 제기되자 청와대도 나서서 당시 법무부 보고엔 윤 씨 면담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았고 보고 과정에 이 비서관도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런 보도가 재보궐선거와 관련이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진상조사는 물론 감찰 가능성까지 열어놨습니다. 법무부의 간부들 일체 선거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선에서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의심받기에 충분한 일입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팀이 지난달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을 전격 압수수색해 버닝썬 사건 당시 수사 기록과 통신 내역 등을 확보한 뒤 관련 보도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진상조사단에 참여했던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는 재보궐선거 이후 이 사건에 대해 공론화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검찰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박범계 장관이 피의사실 공표를 문제 삼아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또 한 번 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뉴욕 증시는 전날 사상 최고치 경신에 따른 고점 부담에 하락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96.95포인트, 0.29% 하락한 33,430.24에 마감했습니다. S&P 500지수는 전장보다 3.97포인트, 0.10% 떨어진 4,073.9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7.21포인트, 0.05% 하락한 13,698.38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고용보고서와 전날 공개된 서비스업 활동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다우지수와 S&P 500지수는 전날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이날은 고점 부담으로 상승이 제한됐습니다. 경기 회복 기대에 여행 관련주가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지표를 모두 소화할 경우 투자자들의 관심은 차츰 실적 발표로 옮겨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 유가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온 데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0.68달러 오른 배럴당 59.33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원유 공급 증가 우려에도 주요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글로벌 원유 수요 기대가 살아났습니다. 코로나19에 가장 크게 타격을 입었던 서비스업 업황이 전 세계적으로 개선될 기미를 보이면서 원유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높였습니다. 그럼에도 원유 공급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전날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석유 수출국 기구와 러시아 등 비오펙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의 감산 완화 소식과 이란 핵 합의 재논의 소식에 4.6%가량 하락했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산유국들의 감산 완화로 원유 시장에 7월까지 하루 200만 배럴 이상의 원유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급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6일 빈에서 예정된 이란 핵 합의 참가국들의 회담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당장 별다른 결실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유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란에 대한 원유 수출 제재가 완화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없을 것이라며 이란의 원유 수출이 완전히 회복되는 시기를 2022년 여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니 델런 재무장관은 오늘 미국의 빠른 경제 회복이 전반적인 글로벌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비은행 금융부문과 글로벌 공급망, 사회 안전망에서 드러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위기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장기 실업으로 인한 부정적 여파를 막기 위해 코로나19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면서 내년 미 경제가 완전 고용 상태로 돌아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런 장관은 이번 위기로 전 세계적으로 타격을 입었으며 빈곤 감소에서 수년간 이뤄진 진전이 반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선진국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원을 너무 빨리 철회하지 말라는 것이 금융위기의 교훈이라며 우리는 능력을 갖춘 모든 선진국이 세계 경제 전체의 성장을 위해 글로벌 회복을 계속 지원하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 6일 화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이번 주 내내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이고 있는 남가주 지역, 수요일인 내일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도 오늘보다 3, 4도가량 오르겠고 LA 지역의 낮 기온 70도 중후반대를 유지하면서 예년 기온을 웃도는 이런 날씨는 주말까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5도입니다. 밤 최저 기온 55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77도 54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78도 52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65도, 밤 최저 53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약간 흐린 가운데 5에서 10마일대 바람이 불겠습니다. LA 지역의 오늘 밤 최저 기온 55도입니다. 한국은 오늘도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따뜻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69도, 밤 최저 기온 화씨 38도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 개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방송됩니다. 친구, 마음을 나누는 가족이지. 젊을 때나 지금이나 함께 같은 세월을 살아가는 게 참 소중해. 한결같이 옆에서 성실하게 있어줘서 든든해. 한 번 더 걷고 한 번 더 웃어야지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건강하게 신영 화이팅! 한결같은 성실함으로 건강 버팀목이 되어주는 서울 메디칼 그룹.